안녕하세요. 전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예요. 말하자면 사장이죠. 일단 이 정도로 알면 되고 더 자세히는 설명드리기가 힘드네요. 다들 사장이라고 하면 왠지 힘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사실 가장 힘든 게 바로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는 일마다 각각의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겠죠. 그런 저에게 이런 곳에 사연을 올릴 정도면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거예요. 네, 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연을 전하겠죠. 없으면 여기에 올리지 않을 테니까요. 뭐 여기에 올리는 거 일을 하다가 힘들 때 보는데 요즘 사람 사는 게 많이 다양한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가끔 보면 그래도 정말 있는 일인지 놀랄 정도로 다들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꺼내도 될지 모르겠네요. 뭐 이왕 올리게 된 사연이고 하니까 그냥 올리도록 할게요. 전 사실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 흔히 달동네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셔서 늘 혼자였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는 남자의 집에서 지내고 그랬어요. 네, 그 남자애가 바로 제 남편이에요. 어찌 보면 참 대단하죠. 어릴 때 그것도 아직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않던 때였으니 그때부터 알고 사귀던 사이가 그렇게 오래 간다는 건 거의 기적 수준이지요. 아, 참고로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려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게 되었고 자연스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남편하고 같이 말이에요. 남편 집은 그나마 저희 집보다 나았고 거기 부모님들, 아니 시부모님들은 어린 절 가엾이 여기며 밥 먹여주고 잠까지 재워주고 그랬어요. 부모님은 그런 상황을 알아서 늘 미안하다며 사과를 드리며 절 거기서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는데 여기저기 떠돌아서 집에 있던 적이 도통 없었어요. 어머니마저도 식당 일이며 조그만한 야채 장사며 뭐든 다 하며 살았고 밤 늦게까지도 일하고 그래서 전 늘 혼자였고 시부모님은 그런 절 부모님 대신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터지기 전에는 시부모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했었어요. 저한테는 그야말로 가족과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저도 도움만 받을 수가 없어서 집안일을 도와드렸고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학교 때는 알바를 하며 다녔는데 그래도 공부는 잘해서 대학교는 합격을 했지만 당시 돈이 없고 해서 전 공장을 다녔고 남편은 그래도 나름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대학에 다니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제가 합격한 그 대학도 남편이 다니던 대학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한테 돈이 없었고 가족들도 먹고 살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일단 저라도 어떻게든 집을 살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곳이 공장이었고 거기서 일하면서 각종 자격증을 따며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참 많은 일들을 한 것 같네요. 거기서 제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도 많이 한 것 같네요. 덕분에 친구가 별로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바쁘게 보내는 와중에 남편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는 약속을 정해서 같이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저희 둘을 보며 안타깝다며 다독여주시곤 하셨죠. 아무래도 남편이 대학생이고 전 사실상 직장인이니 만날 시간이 없고 자연스레 서서히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로 사랑을 했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니 그냥 오랫동안 사귀면서 생긴 권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남편이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참고로 남편은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이유는 너무 말라서였어요. 지금은 남편과 같은 체형이라도 군대 현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는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 보내주던 시절이라서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다 빠르게 취직을 했고 저와 남편은 오랫동안 고대를 하며 약속을 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달동네 같은 곳에 살 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한테 보여줄 타임캡슐을 넣자고 했고 서로 안 보는 상태에서 준비해서 뒷산에 묻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 시부모님과 부모님의 절대적 허락 안에 이루어지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전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장밋빛 같은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는 마음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은 이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한동안 잘 대해주던 남편과 시부모님이 어느 날부터 돌변을 하기 시작을 했고 남편은 어디 계약 문제가 있다며 늘 늦게 들어오고 그랬어요. 시부모님은 왜인지 저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늘 쌀쌀맞게 대하며 친절하시던 분들이 저한테 어떠한 도움도 주지도 않고 그랬어요. 전 거기서 뭔가 있나 하고 살폈는데 딱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가구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남편과 웬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주 팔짱을 끼며 화목하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가구 몇 개를 고르더니 그 여자가 단숨에 카드로 일시불로 긁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 카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 카드였었고 대체 뭐지? 하며 계속 따라다녔는데 있지, 그동안 어릴 때부터 같이 한 사람은 솔직히 이젠 난 싫어.
네가 진정한 내 사랑인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옳았어. 남편은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가슴에 비수를 박힌 듯이 슬퍼하는 말이었어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슬픈 상황인데 시부모님이 절 버린다는, 다른 여자랑 맞선 보게 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들으니 절 이혼하고 결혼하기 위해 혼수 준비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도 빚 갚는 데 써서 혼수 준비를 많이 못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너무 화가 나면서 억울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마트에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한동안 우울증에 걸렸어요. 물론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어디가 아픈지 왜 그러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마치 꺼지든지 죽으시던지 하는 표정으로 절 대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그 사실을 알 거라고 알고 있던 거였어요. 진짜 여기저기 방황을 했어요. 때론 잣땡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저의 우울증을 점점 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로 작용한 건 시댁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였어요. 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며 앞으로 잘해줄 테니 봐달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거절하고 저하고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족처럼 지냈고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돌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릴 때는 어릴 때고 이제는 성인이고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시기 아니냐? 너 같은 애를 데리고 어디 길을 피며 살 수 있겠어. 현실은 현실이야. 너 같은 사람을 받아줄 사람 어디 있을까? 그러니 조용히 사라지렴. 그런 말 들으니 어릴 때 기억들도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강만 보면 다리를 건너서 잣땡을 할까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잣땡을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그날 새벽이었고 밤하늘을 보며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남자가 절 말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며 이러지 말라며 혼을 내고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냐라고 묻는 거 보면 나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잣땡을 하는 건 실패로 돌아가고 저는 다짐을 했어요. 이대로는 못 산다고, 어떻게든 인생을 바꾸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대학 졸업장을 얻었고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성과를 올리던 어느 날 회사 사장님이 절 부르시더니 자기한테 자식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며 가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자식 같고 능력이 되고 해서 회사를 물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중견기업이고 해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사장님 가족들의 부탁으로 제가 사장이 되었어요. 확실히 여기저기 일을 해서 얻은 경험이 도움이 되기는 했나봐요. 저는 그 뒤로 열심히 일했고 회사는 잘 나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의 하청기업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저랑 이혼한 남편이었어요. 그날 그 하청기업하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놀랐지만 남편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전 거기서 나름의 갑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 어디서 어를 타냐며 소리를 쳤고 서류를 살피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냐는 둥 하며 잔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니 이혼을 하고 그러지 라고 핀잔도 주고요. 그러자 남편은 고개 숙이며 점점 작아져 보이더라고요. 전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실적이 좋고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서 조만간 그곳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라고 말하자마자 남편이 벌벌 떨며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서 빌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그 제가 말한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 회사의 사장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고 한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새 아내의 아버지가 비리를 저지르면서 회사는 공경에 빠지게 되었는데 새 아내는 일해본 적이 없어서 남편이 대신하는데 아주 죽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걸 하소연하며 뭐라 했지만 저에게 준 상처를 생각해서 전 거절을 하고 그날 계약은 파기가 되었어요. 부디 거기 회사는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참 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뒤로 허리 펴고 살고 있어요. 명색이 회사 사장이니 나름 힘든 게 있어도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뭐 사장 쪽에서 여자가 드문다는 건 사실이지만 뭐 어차피 요즘은 능력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물론 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 상관 안 해요.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절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저희가 완벽하던가요? 신이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는 즐거운 저만의 라이프를 즐기고 그래요. 친구랑 같이 골프 치고 맛집 가고 어디 여행 가고 물론 말이 여행이지 사실상 사업 때문에 가는 거라서 즐기면서도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번거롭기는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성공이지 않을까요? 뭐 전 남편보다 더 성공을 해서 그걸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리며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